지난 시간에는 이제 2022 과세연도와 2023 과세연도를 비교해서 1040 신고서가 어떻게 변경되고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간략하게 2023 버전, 그러니까 2024년도에 세금 보고가 시작되는, 그때 이제 세금 보고 대상이 되는 회계연도죠. 2023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올해입니다. 지금이 2023년 10월 말이니까 현재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어나는 소득 활동에 대해서 2014년 4월 15일까지 신고를 해야 될 1040 세금 보고서 어떻게 생겼는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1장, 2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페이지와 두 번째 페이지, 이거는 지금까지 형태와 다름없이 똑같고요. 자, 첫 번째 보면은 for the year January 1st, December 31st 이렇게 쭉 나와 있죠.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회계연도를 지정하고 있는데, 그 외에 중간에 시작되는 연도가 있다면 따로 쓰는 부분이 있죠. 듀얼 스테이투스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이제 your first name and middle initial, 그리고 성, 부부 공동 신고일 때 스파우즈의 first name and 성, 그리고 소셜 번호를 적는 부분이 있고요. 집 주소, 시티 타운, 포스트 오피스 적는 부분, 해당 주, 우편 번호, 해외에 있을 때 해외의 나라, 그리고 프로빈스, 그리고 포스탈 코드 우편 번호 적는 부분, 그리고 프레지던셜 일렉션 캠페인에 3달러, 작년에는 2달러였는데 3달러로 바뀌었네요. 3달러씩 기부를 할 생각이 있느냐. 이건 실제 자기 돈을 가지고 기부를 하는 게 아니고 국가 예산에 3달러만큼 자기 이름으로 국가 예산에서 기부할 의향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파일링 스테이투스, 독신, 한부모 가정, 세대주, 그리고 부부 공동, 그리고 부부가 따로 별개로 신고하는 거, 그리고 미망인이라고 하죠. QSS.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고, 디지털 에셋, 가상화폐 같은 거 하느냐 안 하느냐, 코인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 체크하는 부분. 그리고 스탠다드 디덕션인데, 다른 부분에서 세금 보고를 하는 사람이 어떤 부양 가족으로 들어와서 스탠다드 디덕션을, SD를 선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정부 보조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자기 1040 신고서를 내고 또 누군가의 부양 가족으로 들어갈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체크하는 거죠. 나나 배우자, 이런 사람들이 내가 독립해서 내는 1040 이외에 다른 사람의 부양 가족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1959년 1월 2일 이후부터는 시니어, 그리고 시각장애인들 특별공제 받고요. 그 다음에 디펜던트 부양 가족 관련돼서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인컴을 소득 부분 적는 부분인데, 매년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죠. W2 근로소득, 그리고 집에 가정부라든지 내니 이런 사람들 고용했을 때 쓰는 1P 팁 소득, 그 다음에 메디케어 웨이브 페이먼트 1095A 관련해서 메디케이드 웨이버 페이먼트 관련된 사람들 쓰는 부분이고요. 디펜던트 케어 베너핏 2441, 집에 이제 돌봄 서비스, 돌봄 서비스 하는 그런 경우에 받는 소득이 되는 거죠. 노부모 모시고 나서 이렇게 받는 분들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F, Employee Provided Adoption Benefit, 입양했을 때 받는 그런 보조금, 그리고 8929에서 나온 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 그리고 컴백페이, 전투수당 이렇게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이자 소득, 그리고 배당금,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개인연금이죠. 그 다음에 펜션, 퇴직연금, 그리고 한국의 국민연금 같은 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소셜연금을 한 번에 럼섬으로 일시불로 받았을 때 세금 처리하는 거, 그리고 주식 같은 거 스케줄 뒤에서 처리하고요. 그리고 스케줄 1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 여기 자동으로 따라 붙는 부분들이 있죠. 추가적인 소득 부분, 스케줄 1이었고, 토탈 합쳐진 다음에 조정해야 될 부분 나온 다음에 AGI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디덕션이냐 아이드냐 선택해서 빠져나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QBI 공제, 법인세와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만든 QBI 공제, 그리고 택스블 인컴, 과세소득, 우리나라 말로 이제 과세 표준이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과세 표준이 나오고 난 다음 두 번째 장에서 텍스, 세금과 세액공제, 크레딧은 세액공제죠. 세금이
이만큼 이제 발생한다. 과세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세금 나오고 그 외에 조정하는 부분들, 차일드 텍스 크레딧, 자녀세액 공제, 스케줄 3에서도 뭐 미리 낸 세금 같은 거 이런 거 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기타 소득, 자영업 소득 이런 부분들까지 다 추가적으로 조정이 되고 나면 토탈 텍스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월급에서 떼갔던 원천 징수 빼주고 그 외에 W2가 아닌 월급이 아닌 곳에서 냈던 그런 원천 징수를 빼주고 다른 형태에서 빼진 부분들도 정리를 한 다음 그 다음에 estimate tax payment 작년도에 미리 낸 세금이나 초과해서 낸 세금 같은 거 미리 냈으니까 빼준 거죠. 그 다음에 저소득층 관련해서 근로소득 공제 EIC 받는 사람들 그리고 additional tax credit 이게 이제 여기는 child tax credit에서 돌려받는 리펀더블 크레딧으로 오는 사람들 주는 거죠. 그리고 교육비 관련해서 어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 4년제 대학 관련해서 장학금, 등록금 관련해서 이제 공제받는 부분 그리고 쭉 넘어가면 이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 리펀더블 돌려받을 수 있는 크레딧, 넌 리펀더블 환급이 되지 않는 돌려받을 수 없는 세액 공제 이런 부분들이 쭉 다 정리가 되고 자 계좌번호 적고 라우팅 번호 적고 얼마가 환급된다, 얼마를 내야 된다 이렇게 과세 처리가 되는 거죠. amount you owe 내야 될 세금, 즉 overpaid나 이제 refunded to you 이거는 환급받을 금액. third party 디지그니 이 세금 신고에 대해서 나 말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신고서에 어떤 진위 여부라든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 누군가와 IRS가 같이 협의하거나 토론하거나 논의해도 되냐 그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라 나와 있는 서드 파티 디지근이 설정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납세자 사인, 직업 그리고 줬고요. 또 세무대리인의 사인, 직업, 주소 이런 부분을 적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드래프트 버전이고 거의 뭐 여기서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